1페이지 잠깐 볼까? 1페이지 다 괜찮나? 아주 잘했어요. 넘어가세요. 1번 적어도의 세모 치고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문제 없나요? 2번 짝수들만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아이고 3번은 왜 틀렸을까?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2번은 왜 틀렸지? 이거 실수 아니겠니? 그지? 실수지. 뭐 1의 자리가 둘 중 하나니까 2 곱하기 쳐놓고 그 다음에 3, 4 곱하기 1 해주면 되겠죠. 이건 왜 틀렸지? 기억은 뭐냐? 이거 증명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이 친구들 모두 다 팩토리얼로 좀 바꿔서 느낌표로 바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디귿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이죠. 그리고 증명했죠. 외웠죠? 보자마자 뭐 맞는 말이지. 니은 같은 경우에는 NCR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냥 NCMR을 NCR로 보게 되면은 이게 NPR과 NCR의 관계를 했잖아. 그지? 니은도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럼 기억만 보시면 되겠네. 기억은 우리가 뭐 따로 외워둔 편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NPR 계산하면은 N부터 R번이고요. 똑같겠네요. 얘도 N마일부터 R마일번이면 똑같이 뭐 기억도 맞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죠? 기억인가? 기억 그 팩토리얼 바꿔서 계산해보면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 4번은 저기 쓰세요. 여기 수용도라고 나와. 시험지에서 딱 봐서 이제 노가다를 좀 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 다음에 HDA로 이어놓고 세보면 얼마 안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세보고 2페이지도 한번 넘겨보자. 2페이지는 뭐가 어려웠나? 8번은 틀리면 안 되지. 8번은 틀리면 안 되지. 넓이 4짜리 사각형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걸 틀려? 야, 직사각형 배워 초등학교 4학년도 맞추겠다. 여기 넓이 4짜리 사각형 그려봐.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잖아. 한 개. 하나 그려봐. 직사각형.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아니 다 틀렸어. 미치겠다 진짜. 맞은 거야? 한 개. 그래 잘했어. 8번 맞아. 4개는 또 뭐야 4개. 아니 그걸 거기에 그릴 수 있냐. 점을 봐야죠. 안 되죠. 직사각형만 됩니다. 이거 변형해서 너무 쉽게 변형이 됐어. 원래 저기 넓이 2짜리였나? 그랬는데 8번은 그냥 하나 나오죠. 직사각형 4. 그 다음에 뭐 7번? 7번 좀 틀린 것 같던데. 그치, 사전식은 좀 노가다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노가다 좀 해봅시다. 집중만 하면 돼. A부터 세야 되는 거 아니까 집중해서 잘 세시라 이거죠. 그럼 사전식은 맨 앞에 A가 올 거 아니야. 그죠? 밑줄 4개 그냥 쳐두고 A 뒤에 문자 4개 배열하세요. 4패 24개 나오잖아. 그 다음 뭐 B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겠지. 밑줄 4개 쳐두고 얘도 24개 나오겠지. 4패께. 또 C도 밀어버려. C로 시작하는 것도 4패께 나와요. 여기까지 72개 됐고 이제 맨 앞에 D를 놔두면서 천의 자리로 이제 디테일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자리로. D 다음에 가장 먼저 오는 게 A잖아요. DA 땡땡땡 쳐놓고 3팩 6개 세면 되겠죠. 그 다음은 DB 세면 되겠죠. DB 땡땡땡 쳐놓고 3팩.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몇 개냐면은 72에다 10이니까 84개 셌다 이거야. 총 84개를 확보를 해뒀고 이제 다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세면 되지. D, C, E가 아니라 A가 먼저 시작되죠. 그럼 DCA 쳐두고 2개, 2팩이니까 2개. 또 DCB도 있지. DCB 땡땡 2개. 다 왔다 그러면은 DCA 끝났고 B 끝났을 때 DCE가 시작되겠지. DCE로 시작하는 것 중에 AB가 먼저 오니까 이제 딱 여기 셌다 이거죠. 그러면 84개에다가 여기 앞에 4개 더 셌죠. 4개 더하면 88개인데 여기까지 88개니까 너는 몇 번째냐? 89개. 그러니까 89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9번째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 개수 생각 비교해봐. 이거 훨씬 덜 셌네. 뭘 계산 어떻게 한 거야?
아우, B에 이름 왜 쓰는 거니? B만 쓰면 되지, 그지? 맨 앞에를 쭉 밀어버린 거야, D 오기 전까지. 다시 써놔. 여기까지 풀었어? 잘했어. 알았어? 틀린 거 없어? 잘했어. 넘어갈게. 자, 2페이지까지 좀 무난무난했다. 3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아, 3페이지 푸는 거 보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마플 터프 문제 푼 것들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복습하셔야 돼. 자, 9번부터 갑니다. 분할하고 분배하는 유형 중에 그나마 쉬운 거 아니겠니? 자, 규칙은 8명을 4명, 4명으로 남을 건데 그 여학생 2명은 일단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여학생 2명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여학생 2명과 함께할 남학생 2명을 먼저 고르는 것부터 선택을 해야겠죠. 남학생 6명 중에서 여학생들과 같은 팀을 할 2명을 먼저 골라주셔야죠. 그죠? 남학생 2명을 불러와서 야, 너네 4명 같은 팀 해라 해서 주머니로 묶었단 말이야. 그럼 남학생 4명은 알아서들 팀을 하시겠지. 그죠? 자, 이제 끝났어요. 4명, 4명 남은 건 끝났는데 얘 의미상 사시사도 곱해줄게. 일단 남학생 남은 거 4명 자기들끼리 팀 한다라는 의미고, 근데 말을 또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나눈다가 아니라 청팀, 홍팀으로 나뉘거든요. 어느 팀이 청팀 할지 홍팀 할지 결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냥 2팩 분배라 했잖아. 분배. 그지? 2팩 걸어주면 끝나는 거야. 뒤에 2팩 안에서 틀렸으면 분배를 못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32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9번. 분배까지 좀 확인해줘야 되고. 자, 다음 넘어가자. 이제 대진표 좀 맞추자. 대진표 확실히 푸는 법 다 알려줬잖아. 자, 뭐 마플에 지금 10개짜리도 풀었는데 이건 왜 틀리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대진표 문제를 읽었으면은 참가할 팀을 맨 위에다 배치해 놓은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5개 팀이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지? 이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크게 왼쪽 오른쪽 몇 팀씩 나오냐? 3팀, 2팀 나누셔야 될 거 아니야. 5팀 중에서 3팀을 골라서 왼쪽으로 보내시고 남은 거 2팀은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그냥 5C, 3, 2C 썼죠. 그럼 이제 그 왼쪽에서 한 번 더 배분이 되는 게 이 3팀 중에서 어떤 팀이 운이 좋아서 부전승을 할 거냐, 그거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곱하기 3C1입니다. 의미상 2C는 써주는 거고. 끝났지요. 오른쪽은 2팀 내려갔으면 이제 대진표가 끝났지. 대진표가 뭐랬어? 여기에 D를 쓰거나 ED를 쓰거나 같은 의미를 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팀과 어떤 팀이 붙느냐의 의미지. 계산 여기서 끝납니다. 팩토리얼 없어요. 자, 앞에서 10이고 뒤에서 3이니까 30까지 나옵니다. 정답 30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넘어가자. 얘도 분할 연습하는 문제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분할이라는 개념은 교과 과정은 아니야. 교과서에서 소개해주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배울 수밖에 없다. 콤비네이션을 케이스 분류를 잘하기 위해서 분할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고3 문제도 간간히 나와요. 뭐 저번 주에 봤던 그 고3 학평 문제도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 나왔었고, 교육과정 외긴 한데 이제 필수입니다. 이것까지 빠지면 이제 더 계산할 도구가 없잖아. 분할과 분배 반드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마 학교에서도 대부분 알려주긴 할 겁니다. 자, 8개 쿠키가 있죠. 2개 접시에 나누는데 빈 접시는 없다. 그러면은 얼른 숫자를 내려 써야지. 2개의 합으로 1, 7, 2, 6, 3, 5, 4, 4 내려 쓰고. 이게 뭡니까? 케이스 분류죠. 케이스 분류. 몇 개씩 담을 거냐. 그래서 8C1, 8C2, 8C3까지는 그냥 끝나는 거야. 뒤에 남은 거 5개, 6개, 7개는 주머니 다른 거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8C4 곱하기 4C4 하면 안 끝납니다. 2팩으로 나눠줘야 힘들었어. 왜? 4개, 4개 나눠 넣으면은 조 나누기에서는 결과가 똑같잖아. 조를 나눠 놓는다고만 했지 분배는 안 한댔어요. 4개, 4개 나눠 놓은 결과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2팩 중복 해소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다 더하면 됩니다. 8이고 4, 7에 몇이니? 28이고 넌 몇이니? 8, 7, 6, 3, 1, 56이고 넌 몇이야? 4, 8, 7, 6, 5, 2 나눠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15 곱하기 431. 35.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분할 개념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이거 4개 4개 나눠놓은 상황 때문에 푸는 거다. 자, 다음 넘어가자. 얘도 원래 모의고사 기출이 원본이 있었는데 쉽게 변형을 해놓은 상태야. 원래는 8개 영역이었는가 그랬어요. 자,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에 청소할 구역이 4구역이 있는데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을 갖다가 두 이웃한 영역을 색칠하기로 했죠. 자, 이걸 어쨌든 또 손으로 써 보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알파벳 같은 거 적당히 도입을 해주시고, 이웃한 두 영역을 손으로 써 내리셔야 됩니다. A, B, A, C, A, D 3개 셌죠. 그럼 A 없는 거 B, C, B, D, C, D 셌죠. 6개의 공간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6개 공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 명한테 맡기자는 건데, 자, 그래서 그 3명 중에 대체 누가 할 건데 그것도 골라야지. 30. 자, 끝났어요. 그럼 3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이 이웃한 6개 세트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 이제 남는 상황이 뭐겠니? 영역 2개 사람 2명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2패 벌어주면 되겠지. 하나씩 청소하는 거니까. 자, 계산식 끝났습니다. 앞에 18이고 2 곱하면은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풀어서 맞은 사람도 아주 잘했어. 넘어갈게요. 다음. 자, 마지막 4페이지에는 최고 난도 문제 4개 넣어놨는데요. 13번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3월에 나왔는데요. 학생들 케이스 분류 못해서 다 틀렸던 문제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마플에서 다뤘던 14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14번에는 형광펜 또는 빨간색으로 A, B, C, D 부등식의 강조 표시해둡니다. 여기에 강조 표시해두세요. 여기에.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씁니다. 대소관계가 이미 결정돼 있다라고 쓰시고,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대로 한번 더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니? 나는 선택만 하면 된다 라는 의미야.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는 조합, 콤비네이션을 사용하라는 의미야. 뽑고 나서 배분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뽑기만 하면은 누가 A고 누가 E인지 출제자가 결정해준다라는 거야.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콤비네이션 계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맨 앞부터 갑니다. 만의 자리가 1이라고 치고 케이스 분류 나눠서 시작하는 거지. 그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니까 B, C, D를 고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거 몇 개 중에 고르실 거야? 1을 썼으니 1부터 9까지 중에서 8개가 남았겠죠. 2부터 9까지 8개 남았었겠죠. 그 8개 중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4개를 선택을 해보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랑 3이랑 7이랑 8을 선택했어. 그지? 선택만 했어. 뽑는 것만 했지. 그지? 뽑기만 하면은 2가 B고 3이 C고 7이 D고 8이 E인 게 출제자가 자동 결정해준다는 거야. 팩토리얼 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8시사 계산이 끝났어. 그 다음에 맨 앞에 2만으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이 여기 2를 썼다라는 의미는 1과 2를 못 쓴다는 얘기니까 3부터 9까지 남은 7개 숫자 중에서 또 4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4개를 고르시기만 하면은 여기에 쏙쏙쏙쏙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거 한번 세봐야겠죠. 3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몇 번째까지 가고 싶은 거냐면은 일단 잠깐만 계산해보자. 8, 7, 6, 5, 4, 3, 1. 그걸 나눠주면은 얘는 70개죠. 얘는 7, 6, 5, 3, 2, 1이니까 얘는 35개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105개를 셌거든. 여기까지가 105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나는 111번째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6번만 더 가시면 되거든요. 6번만 더 가볼게요. 가는 게 어렵진 않잖아. 자, 3부터 가보자. 제일 작은 게 3, 4, 5,
3, 4, 5 정도로 가볼까? 3, 4, 5, 6까지 가보자. 자, 3, 4, 5, 6까지 왔어.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누구냐면은 7, 8, 9잖아. 그럼 34,560인 숫자가 3개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여기를 그냥 7로 늘리면 되잖아. 그죠? 34,570으로 가는 숫자는 1의 자리에 8 또는 9가 올 수 있으니까 2개를 더 셌죠. 아, 그럼 하나만 더 세면 되겠네. 34,580으로 시작하는 숫자는 9로 끝날 수밖에 없고 얘가 바로 111번째네. 찾았습니다. 정답은 34,589를 갖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강조. 마플에서 배웠던 문제잖아.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된다. 조합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6개 뒤에 세주는 거 약간의 디테일이 좀 필요하고. 자, 다음 15번 가자.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아, 직선도 배웠고 삼각형도 배웠고 평행선 사각형도 배웠어. 자, 직선은 그중 가장 쉬운 거 아니겠니? 자, 직선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는 점을 그냥 2개를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되거든요. 1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잡으면은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분이랑 직선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우리한테 선분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면은 15C 해놓고 끝나면 됩니다. 선분이라는 건 양 끝이 끝나는 길이가 존재하는 선이잖아요. 근데 직선은 말이 좀 다르죠. 직선이라는 말은요, 길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되는 거 알죠? 선분은 이렇게 표기되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5개 중에 2개를 고른다고 쳐봐. 이 5개 중에 어떤 2개를 고르든 그거는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직선을 의미합니다. 직선이라는 거는 길이가 무한한 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대상들을 다 빼야 되는데 일단 방금 보여드린 거 있죠? 가로줄. 가로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은 전부 다 같은 직선이야. 그래서 일단 싹 다 뺄 거야. 싹 다 뺄 건데 가로줄이 3줄이 있으니까 3 곱하기를 해서 뺄게. 자, 3 곱하기 5C에서 중복을 싹 다 제거해버렸어. 근데 이걸 다 빼고 두시면 안 되고 다시 3개는 더해야죠. 더하기 3 왜 하는지 알겠어? 빼놓고 가면 안 되잖아. 원래 하나씩 있는 거잖아. 이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 잡아. 그 경우가 10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다 같은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선분이 아니다. 이 하나의 직선을 의미하는 거라서 일단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싹 다 뺐고 그 다음에 하나씩은 있었으니까 다시 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로선을 좀 해결했고요. 세로선도 한번 볼게요. 세로선도 보시면은 이 3개의 점 중에서 어떤 거 2개를 선택하시든 길이가 무한한 하나의 직선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쟤네도 다 뺄 거거든요. 자, 3C를 몇 번 뺄 거냐? 1번, 2번, 3번, 4번, 5번 뺄 겁니다. 세로줄이 5개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3C를 싹 다 빼버린 다음에 다시 5개를 더해준대요.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가로, 세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대각선도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대각선 좀 볼게요. 자, 대각선 요거 있죠? 노란색 요거 있죠? 요것도 요 선상에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면은 하나의 직선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도 있죠? 얘 있죠? 똑같이 할게요. 빼기 3C를 뺄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다 세고 뺄게. 그냥 대각선에 뭐 얘네만 있겠니? 자, 똑같이 또 세보자. 기울기를 좀 다 바꿔주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좀 복잡할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다 셌다. 방금 센 거 6개에 노란색 2개 합쳐주면은 총 8개의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 8개의 대각선
세 점 중에 두 점을 선택하면은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다 빼버린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똑같이 8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가 끝나네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앞에 15C는 7 곱하기 15다 보니까 105 개에다가 자, 계산해 볼게요. 뺄 거 다 뺍시다. 요거는 30 빼고 3 더하고 식 그대로 쓰세요. 필기할 때도 순서대로. 뒤에는 15 빼고 5 더하고 마지막엔 24개 빼고 8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식으로 전부 다 적어 놓을게요. 직선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선분이면 그냥 15C 하면 끝나는 거고. 그림도 좀 그려놓을래? 선으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대각선도 좀 그려놓고. 다 이해됐나요? 가로, 세로, 대각선을 모두 살펴봐야 됩니다. 계산해보고 16번 풀고 마지막으로 13번 넘어갈게. 자, 10번 필기하신 분들 16번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되게 적게 나오긴 했어. 그 꽃이 서로 다른 게 4종류 있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가 있잖아. 해봤자 뭐 총 6개 아니겠니?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같은 종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콜릿 2개는 구분이 안 돼요. 모양과 색깔이 완전히 똑같아요. 구분이 없다, 순서가 없다란 말이고. 근데 이제 6개야, 총. 물건은 총 6개인데 사람이 5명이야. 이걸 봐야 돼. 물건은 6개인데 사람이 1명이 적어요. 아니, 사람이 6명이면 뭐 600 치고 2 나누면 되겠지만은 사람이 1명 적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일까? 상황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을 1명을 골라서 예를 들어 A, B, C, D라고 사람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이 5명 중에서 1명은 물건을 2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5개고 사람이 5개면은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될 일이었잖아, 그지? 근데 물건이 하나 더 많으니까 누군가 1명이 물건을 2개 가져간다라는 거지. 요 말 이해 괜찮아? 그럼 이거부터 케이스 분류를 시작하자. 누군가가 물건을 2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1명이 물건을 2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나눌 거야. 그 물건 2개가 이제 이렇게 3가지가 나눠질 수 있어요. 봐봐. 꽃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꽃 하나, 초콜릿 하나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같은 초콜릿 2개일 수도 있어. 케이스 분류를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는 3번을 계산해서 모두 더해야 정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꽃을 1명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1명부터 결정하자. 누가 대체 물건을 2개 받을 건데 5명 중에 1명 골라주란 말이거든요. 오실 걸면서 시작할게요. 5명 중에 1명 골랐고요. 서로 다른 2개의 꽃을 고를게요. 꽃이 4개 있었죠. 4개의 꽃 중에서 2개를 고르세요.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서 고른 오씨 1명을 A라고 치자. A한테 지금 꽃 2개를 갖다 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물건이 이제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꽃을 또 배분을 해볼게요. 꽃은 번호로 매길게.
여기 1번 꽃과 2번 꽃을 놔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그 뒤에 상황을 쭉 나열을 해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4명인데요. 3번 꽃과 4번 꽃과 초콜릿과 초콜릿이 들어가겠죠. 이거 배열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렇게 계산해도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초콜릿이 서로 다른 초콜릿이었으면은 그냥 4팩인데 431이겠죠 그냥. 근데 초콜릿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2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4 곱하기 3이라 생각해도 괜찮아. 그냥 남은 4명 중에서 3번 꽃줄 1명 골랐고 남은 3명 중에서 4번 꽃줄 1명 골랐지. 4 곱하기 3 쳤는데 그럼 남은 2명은 애들 초콜릿 하나씩 가져라 하면서 주는 거지. 곱하기를 하는 거지. 뒤에서 12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방금 아까 고른 한 명한테 꽃을 하나 줄 거야. 그럼 꽃을 하나 골라주세요. 사시일로. 사시일로 골라서 그것도 A라고 치면은 1번 꽃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꽃이랑 초콜릿을 같이 준 거야. 이렇게. 표를 웬만하면 따라서 좀 그려봐. 고난도 케이스 분류 문제일수록 표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이제 꽃이 2, 3, 4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2번 꽃과 3번 꽃과 4번 꽃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거잖아, 4명한테. 이건 그냥 4팩이지. 432지, 432. 그냥 4팩 걸어도 괜찮아, 이번엔. 2번 꽃, 3번 꽃, 4번 꽃, 초콜릿 하나는 전부 다 다른 거니까 431 곱해주면 끝납니다. 2번 꽃줄에 1명, 4명 중에 1명, 3번 꽃줄에 3명 중에 1명, 4번 꽃줄에 2명 중에 1명, 남으면 초콜릿 하나 가져와라 해서 4팩이죠. 마지막 갑니다. 서로가 되는 2개의 초콜릿을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A한테 초콜릿을 2개를 줬다고 생각해 보자. 초초를 줬어요. 초초. 그러면은 꽃 4개를 그냥 분배하는 거 아니겠어? 1번 꽃, 2번 꽃, 3번 꽃, 4번 꽃을 B, C, D한테 배분한다? 이것도 그냥 4팩이죠. 초콜릿 2개를 준다는 사실 자체는 한 가지고요. 그냥 4팩 곱해서 끝납니다. 자, 이들을 모두 더해볼게요.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6에다가 12 곱하면은 72가 나오겠고요. 여기에는 4 곱하기 24니까 96이 나오겠고 여기에는 24가 나오겠지. 모두 다 더해주면 192가지가 됩니다. 자, 따라서 뒤에다가 192를 곱해서 이렇게 정답 제출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960가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앞에 51까지 포함해서. 괜찮나요? 고2 3월 29번 문제였어요. 뒤에서 두 번째 어렵다. 케이스 분류가 꼭 들어가는 문제였으니까 자, 선생님 한 것처럼 일단은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가? 물건이 6개고 사람이 5명인 상황을 파악을 딱 해서 그 한 명이 2개를 받아야겠다는 걸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 따른 케이스 분류의 구체적인 계산은 설명한 것처럼 이게 표 같은 걸 작성을 하시는 거야. 사람이면 A, B, C, D 알파벳을 표로 작성해두고 밑에 상황을 써보면서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16번이었고 이제 13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테스트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케이스 분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경우를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가족권을 거 한번 분류해 볼까요? 2학년 학생은 사각의자에만 앉아야 된다를 읽고 경우를 3가지로 나눠보자. 자, 시작. 이건 할 수 있지. 사각형 의자에 2학년을 어디에 앉힐 것이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3가지 케이스를 분류를 해 놓으세요. 우리는 3번 계산해서 더 할 겁니다. 사각형으로 하니까 그 짝수번째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각형 의자라는 게 거기에 2학년을 앉힌다라고 생각해서 숫자 2를 쓰면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마지막에 더해줄 거야.
자, 가족권을 읽고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시작입니다. 2학년을 이렇게 안 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1학년과 3학년 자리를 마지막 결정해주면 되겠죠. 어디를 먼저 보든 상관없거든요. 남은 4자리 중에 하나를 특정해서 1학년이나 3학년을 써보시는 거야. 자, 나는 여기를 먼저 볼게요. 여기 사각형 의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 또는 3이잖아요. 그죠? 2 곱하기로 바로 나누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1이 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 1학년이 못 앉겠죠.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1학년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은 여기 또는 여기죠. 그죠? 분류 끝났어요. 1학년을 맨 뒤에 배치했을 때 11로 배치하거나 11로 배치하거나 그냥 그림 다 그려드릴게요. 그죠? 3학년을 맨 뒤에 배치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3, 3으로 가시거나 3, 3으로 가시거나 그죠? 4가지입니다. 4가지. 학년별 자리를 결정하는 게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내가 2학년을 이렇게 두면은 그 나머지 결정하는 게 4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2 곱하기 2라고 해서 바로 4라고 써두고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됐을 거니까 그려 놓으셔야죠. 경험을 해 보셔야죠. 다 그려 놓으세요. 학년별 자리를 다 이렇게 써놔야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뒤에 계산은 다 동일하거든요. 뒤에 계산은 2명씩 있는 거잖아. 학년별 자리가. 그러면은 2팩을 3번 걸어주면 되겠지. 1학년 2명 자리 바꿀 수 있고 2학년 2명 자리 바꿀 수 있고 3학년 2명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가 5개 나왔으니까 32가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2학년이 두 번째랑 네 번째 오는 케이스에서는 32가지가 계산이 됐다 이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랑 여섯 번째 2학년을 두고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어딘가 하나 집어서 그냥 학년을 배치하시면 되는 건데 어디든 상관없어. 딱 하나 집어서 배치하시고 나는 여기에 3학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내가 저기에 3학년이라고 두는 순간 남은 3학년 한 명이 어디 앉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게 1학년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걸까? 1학년이 여기 앉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엔 자리 배치가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2학년이 이렇게 앉았을 때는 3, 3, 1, 1 자리 배치가 2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둘 중 하나를 고르시는 거거든요. 2 곱하기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아, 뒤에는 다 똑같아요. 뒤에는 학년별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2팩이 3번이니까 16개를 셀 수 있었네요. 자, 마지막 갑니다. 이번에는 2학년을 두 번째 자리랑 여섯 번째 자리에 둔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번에도 어딘가 하나 자리를 집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여기를 집어서 생각할게요. 여기에 3학년을 뒀을 때 남은 3학년은 여기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에 1학년을 두게 되면은 남은 1학년이 여기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자리 배치가 이거 말고는 안 나와요. 이번에도 자리 배치를 학년별로 먼저 생각해 봤을 때 이 2가지 그림 말고는 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계산이 똑같이 둘 중에 하나를 자리 배치를 선택을 해주고 1학년 바꾸는 거, 2학년 바꾸는 거, 3학년 바꾸는 거 걸어주면은 16개를 또 샜네요. 그래서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정답은 6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 그려놓으세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경험을 하셔야 돼. 이 곱셈 자리 배치를 나누는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계산은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일 테스트 한번 해설 마무리 해볼 거고요. 잠깐만 필기 마치고
다음 문제 좀 같이 보자. 다 써놓고. 오늘 쌍둥이까지 한번 가볼까? 필기 다 해주시고. 다 했어? 앞에 질문 못한 거 없어? 다시 보자,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잘했고. 아니, 3번 고쳐봐. 기억 고쳐봐. 기억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3번? 봐봐. 기억 때문에, 왜 틀렸어? 디귿 때문에 틀렸어? 기억은 어떻게 풀었어? 뭘 했다고? 그거는 증명이 아닌데? 증명해봐. 기억 증명해봐. 시작. 써봐. NPR 계산법 떠올려야 돼. NPR은 뭐분의 뭐였죠? 분수꼴로. 말고 분수꼴로 팩토리얼로. 자, 못 쓰네. 지워. NPR은 왼쪽에 누가 있니? n에 동그라미 쳐. n에 팩토리얼 걸어서 분자에 올려. r에 세모 쳐. 왼쪽에다 오른쪽 뺀 거 n 빼기 r에 팩토리얼 걸어서 분모에 놔둬. 너 이거 몰랐었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첫 시간에 했거든요. 이게 n 곱하기로 갔을 때 마지막에 nr 플러스 1 남는 시가 똑같다라고 배웠었거든요. 그지? 자, 이거 팩토리얼 표현하는 거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 했어. NPR 표현하시니까 저기 오른쪽도 표현해서 한번 증명해봐. nr p r 마일도 똑같이 해봐. 시작. 써봐. nr p r 마일은 방금 계산한 거 따라서 써봐. 잘하네. 거기에 뭘 곱했대? 분자 n 곱했지. 그럼 이제 비교해봐. 왼쪽에 쓴 거랑 오른쪽에 쓴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응?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고. 숫자 대입하는 게 아니라. 됐어? 디귿은 공식이야. 디귿 자체를 증명하는 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넘어가봐, 이제. 4번은 수능도 센 거야? 샤프로 띡띡띡 그어서 했니? 알파벳을 써봐. 다시 써봐. 2를 써. 출발점. 알파벳 경로로 써봐. 출발부터 도착지까지 경로 써보라고. 최단거리로. 예를 들어 EABC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수용도를 작성해보라는 얘기야. 6개 다 작성해라. 6번 고치고 있어? 어떻게 고칠 거야?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엄마 아빠의 조건이 뭐야? 같은 열에 앉아야 된대. 이웃이란 말은 있어 없어? 그거 중요해. 이웃이 없어도 잘 읽어야 돼. 그거 떨어져서 된다는 말이고. 엄마 아빠가 1열에 붙어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40. 아니 1열이요. 1열. 문제 읽어. 1열. 20. 근데 엄마 아빠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엄마 아빠가 1열에 앉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2가지. 그럼 2라고 써봐. 2가지 생거고. 더하기라고 써봐. 엄마 아빠가 2열에 앉는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 아니 왜 6가지야? 4C가 아니라 4P이지. 너 영화관 가봤지?
영화관 가면 F13, F14처럼 좌석 번호 있지. 순서가 있다니까 그게. 엄마가 왼쪽인 거랑 아빠가 왼쪽인 거랑 다르잖아. 쉽게 생각해. 빈자리가 4개 있지? 빈자리가 4개 있잖아, 2열에. 엄마 자리 골라봐,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아빠 자리는 남은 3가지 중 하나 아니야? 4 곱하기 3이잖아. 고배법칙이잖아, 그지? 4 곱하기 3이라고 이해되지? 4 곱하기 3이 4P2라는 의미잖아. 같은 말이야, 같은. 4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이해되잖아, 그지? 2에다가 10이 더했어? 그럼 이게 뭐냐면은 14가지가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잖아. 그지? 그럼 자식 4명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들끼리 앉는 게 몇 팩까지야? 4팩. 4팩까지 곱하시면 되겠네, 걷다가. 그렇게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 또 몇 번 고칠 거야? 뭐 아까 다 설명한 거잖아. 아직 안 고친 거 없어? 네. 다 고쳤어? 7번? 풀어준 거 아니야? 말고 다른 거. 없어요. 3번 맞았어, 봐봐. 기억은 왜 맞는 거야? 그 팩토리얼 써서 맞은 거지? 네. 오, 4번도 수영도 잘 써놨네. 그렇지. 잘했어. 1번은 무슨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반대말이 뭐야? 양쪽 다 양쪽 다 무거움이 되지 않고 자음이다라는 말이지. 양쪽에 자음 두고 시작하세요. 몇 곱하기 몇이야? 2. 밑줄 먼저 치고. 자음이 몇 개니? 3개. 자음이 3개야? 왼쪽과 오른쪽 쪽에 자음을 먼저 두세요. 그게 몇 가지야? 6가지. 3 곱하기 2가지죠? 가운데 3개는 알아서들 줄 서면 되겠네.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이지. 36가지네? 그거를 전체 사건에다 빼면 되겠죠? 전체에다 빼서 정답 가져오세요. 4번은 수영도로 직접 알파벳으로 써보고. 4번 써봤어? 써보는 게 6가지 나오지? 그렇게. 수영도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콤비네이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 교란순열 기억나? 외우고 들어간댔지. 4명이면 몇 가지? 까먹었죠? 5명이면 몇 가지? 책 보고 다시 해요. 4명이면 9가지, 5명이면 44가지야. 교란순열을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시험장 가서 그려야 되잖아, 그거를. 그릴 시간이 없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 수영도 써봐. 2부터 출발해서. E, A, B, C 같은 걸 다 써보라는 얘기야. 뭐야, 6번은? 어떻게 시작할 거야? 엄마, 아빠부터 생각하자. 그냥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엄마, 아빠가 1년에 앉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셌네. 잘했네. 뭐, 엄빠나 아빠엄이니까 2 더하기라고 써봐. 그럼 엄빠가 2열에 앉는 경우가 몇 가지야? 다른 애들 생각 말고 엄마, 아빠만 앉히세요. 2열에. 2열에 좌석이 몇 개야, 지금? 거기에 엄마랑 아빠를 앉혀주세요. 몇 가지야? 12가지 쓰세요. 4 곱하기 3. 더하면 14죠?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했다, 이거야. 엄마, 아빠가 앉는 게 14가지지? 왜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했냐면은, 자식 4명은 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걷다가 4팩 곱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됐어? 다 끝났나, 이제? 다들 끝나셨나? 오늘은 뭐 체육대회다, 수련회다 해서 결석한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좀 충분히 쉬고 쌍둥이 테스트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들 오답하느라 수고 많았고 25분 지나가니까 35분까지 쉬고 쌍둥이 테스트 바로 시작할게요.